네, 안녕하세요. 우리투자연구소입니다. 현재 시간 2022년 4월 5일 오후 6시 30분이 좀 넘었는데요. 오늘 좀 특징주 종목 분석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큐캐피탈이라는 종목이고요. 발행 주식이 좀 많아요. 1억 7,700만 주 정도 되고요. 유통 주식은 1억 400만 주 정도 되고 있어요. 시가총액은 1250억 정도 되는 이제 소형, 중소형 기업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이제 그 여러 가지 자회사를 두고 있는 이제 지주회사 격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 신기술 사업에 대한 이제 투자, 그러니까 벤처 투자라고 하죠. 그리고 기업 구조 조정 투자, 사모펀드 업무를 주요 사업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가증권 평가 및 처분 이익이나 이자 수익, 배당금 수익, 대출 채권 평가 및 처분 이익 등을 통해서 이제 주요 매출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강력하게 이제 상한가를 갔어요. 상한가를 갔는데 좀 두 가지 큰 이슈가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그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요즘 그런 말이 있죠. 쌍용차 인수설에 스치기만 해도 상한가다. 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그런 것처럼 쌍용차하고 이제 뭐 인수하겠다라고 엮이면 바로 이제 상한가를 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큐캐피탈 같은 경우도 사실 지난 주일날 3월 30일이죠. 그때 지난주 수요일이네요. 3월 30일날 그때 쌍용차 인수 후보로 이제 거론이 됐었어요. 얘네가 큐캐피탈이 부각이 되면서 이때 이제 주가가 급등을 했었어요. 장중에는 상한가를 찍었었고 종가로는 이제 23.8%로 마감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거래소에서 조회 공시 요구를 요청을 하잖아요. 갑자기 주가가 변동이 커지면. 근데 이제 최근에 현저한 시황 변동과 관련해서 별도로 공시할 중요한 정보가 없다라고 이제 답변을 했어요. 항상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요. 기업들은.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답변을 했고, 이제 그러나 이제 주가는 이미 이제 반응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요때 얘가 다음날 이어서 쭉 올라왔다가 내려오면서 그때 이제 뭐 광림하고 쌍방울 얘네들이 또 이제 주목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어저께는 또 그쵸? 또 여러 가지 또 다른 종목들이 또 반응을 했죠. 쌍용차 관련해 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오늘 다른 나머지 이제 쌍용차 관련된 주들은 다 떨어졌고 이제 얘가 새롭게 이제 올라온 거예요. 오늘 상한가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큐캐피탈은 이제 최근에 보면 큐로CC, 영풍재지 이런 것들을 이제 매각을 진행 중이죠. 중에 있고 새로운 이제 블라인드 펀드로 투자금도 확보한 상태라서 쌍용차 인수를 위한 자금력은 다른 이제 인수하려고 하는 그런 회사들보다 훨씬 자금력이 어느 정도 확보된 상태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지금 얘 같은 경우. 이제 이러한 자금력 속에서 쌍용차 인수 후보로 기대감이 이제 반영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어요. 오늘 거래 대금이 2,300억이 터졌어요. 예. 그래서 그런 상황이고, 두 번째 이유는 이제 큐캐피탈 파트너스와 코스톤 아시아가 지난 2020년에, 그러니까 작년이죠. 재작년 9월에 인수한 노랑푸드가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세전이익이 100억 원을 넘어섰고요. 노랑푸드는 노랑통닭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광고도 많이 나오고 요즘 좀 뜨고 있는 통닭이에요. 얘가. 그래서 노랑통닭 가맹점이 지난달 600개를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예전에 대형 치킨 프랜차이즈 BBQ 다 아실 거예요. 여기에 이제 투자 경험이 있어요. 큐캐피탈이. 그래서 코스톤과 함께 노랑푸드 지분 100%를 약 700억 원에 인수를 했었어요. 그때. 그래서 2019년만 해도 매출이 502억, 뭐 영업이익이 65억 정도 수준이던 노랑푸드가 지난해 매출이 853억, 영업이익이 105억을 이제 기록했다라는 소식으로 이제 오늘
급등이 나온 것으로 풀이가 돼요. 근데 사실 이것도 이건데 1번의 이유가 더 크겠죠. 쌍용차 인수설. 이거 때문에 이제 급등이 나왔고, 재무제표를 한번 보면 보시면 뭐 매출이 이때는 좀 적자였네요. 왜냐면 투자를 하는 회사다 보니까 얘네들도 이때 이제 점진적으로 쭉 증가를 하고 있고, 2017년도에 좋았네요. 그쵸? 그리고 2018년도에 조금 적자였다가, 그쵸? 19년부터 다시 올라오고 있는 추세예요. 뭐 자본이나 부채 총계는 굉장히 좋아요. 예. 왜냐하면 부채 비율이 지금 10%대거든요. 12.6%? 그렇기 때문에 괜찮아 보이고요. 지금 일단은 차트 기술적으로 봐도 좀 좋아요. 위치가 굉장히 좋은 위치에서 올라왔어요. 보시면은 이제 2016년도, 그쵸? 요때 아무래도 실적이 좀 좋았잖아요. 16년에서 17년 넘어갈 때, 그쵸? 요때 실적이 퀀텀 점프를 탁 해버리니까 주가도 거기에 맞춰서 쭉 올라갔죠. 올라갔다가 이제 그 다음에, 그쵸? 매출이 줄어들면서 점점점 하향 추세를 그리다가 이제 요 바닥을 잘 다지고 있어요. 지금 최근에 보면은 거의 1, 2, 3년 동안, 그쵸? 바닥을 잘 다지고 있고, 요건 이제 매집봉으로 보여져요. 매집봉. 그래서 여기에 물려있는 개인들 물량을 뺏으로 올라갔던 거고, 다시 내려왔다가 작업을 잘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져요. 차트적으로.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봐도. 요때 당시에는 두산건설 인수설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잠깐 반짝하고 올라왔던 거고, 다시 제자리로 내려왔다가 이제 이 저항 라인의 매물대를 소화하면서, 그쵸? 요날, 그쵸? 요날 지난주 그러니까 3월 30일 날 수요일 날 요때 이 물량을 전부 다 소화를 하고, 그쵸? 그리고 다시 쭉 내려왔겠죠. 왜 내려왔을까요? 여기 꼭대기에 이제 쌍용차 인수한다고 하니까 여기에서 매수 들어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겠죠. 왜냐하면 이때도 1200억, 다음날도 1160억이 터졌기 때문에 이때 매수한 그 개인 물량을 뺏은 거죠. 손절을 유도해서 오늘 이제 올라온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굉장히 좋아요. 얘가 좋게 올라왔고, 마지막에 한 번 더 털어서 올라갔고, 그래서 일단 기술적으로 보면 굉장히 좋은 위치에서 정배열을 만들고 올라왔기 때문에 좀 차트적으로 봤을 땐 좋아 보여요. 기술적으로만 보면. 그리고 오늘 이제 광림하고 광림, 그쵸? 광림도 좋았잖아요. 오늘 단타치기, 그쵸? 좋았고, 그 다음에 쌍방울도 좋았고요. 얘네들이 다 그 관련된 주거든요. 그 쌍용차 인수.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었어요. 당연히 이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여기 매물대가 굉장히 많잖아요. 여기가, 그쵸? 여기하고 다 많기 때문에 여기서 당연히 더 가더라도 흔들어야 돼요. 여기 물량을 뺏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그 과정을 보여줬고, 스펙타클 했어요. 오늘 쌍방울 같은 경우는 저가가 마이너스 18%, 고가가 19%, 거의 50%, 뭐 40%가 넘게 움직였거든요. 얘도. 그리고 얘네 관련된 주들이 전부 다 크게 왔다 갔다 한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Q캐피탈은 근데 이제 단단하게 이제 지금, 그러니까 얘네하고 다른 게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인데, 자, 광림은 쌍용차 인수설이라고 해서 떴을 때 어떻게 올라갔어요? 점으로 올라갔죠. 그쵸? 요때 보세요. 그때 이날도 오늘도 시가가 약시가 떠서 19%. 그러니까 사실 노력 없이 올라왔잖아요. 그냥 점으로, 돈으로 닫았잖아요. 근데 점상이었기 때문에 어차피 물량이 안 나왔어요. 거래대금이 100억도 안 터졌잖아요. 첫 번째 점상일 때. 두 번째 점상일 때 43억. 뭐 100억도 안 터졌어요, 사실. 근데 오늘 이제 6천억 가까이 터진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점으로 올라온 애들은 노력 없이 그냥 돈으로 닫았기 때문에 여기가 허당이에요. 그냥 허당. 그냥 내려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도 안 되게 하루에 몇십 프로가, 40%가 움직이는 거거든요. 근데 이 안에서 파동이 있어요. 분차트 상에서
이 파동을 먹으러 이제 단타꾼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저점에서 매수 들어간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만 팔아도 17%, 여기다 팔아 30%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이 파동을 먹으러 단타꾼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 얘가 올라가든 더 올라가든 내려가든 상관없어요. 이날은 무조건 흔들 수밖에 없어요. 점으로 올라왔으니까. 근데 오늘 소개해드린 종목 이거 뭐죠? Q캐피탈. 얘는 점으로 올라온 게 아니에요. 단단하게 올라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위치적으로도 그렇고 노력을 많이 했잖아요. 누군가가. 쌍방울이나 이런 거는 쌍방울은 노력 없이 그냥 올라온 거잖아요. 이것도 이날 목요일날 종가가 24%였거든요. 근데 종가 때 올라온 거예요. 얘가 그냥 바닥에 있다가 갑자기 띡 하고 마지막 동시호가 때 이때 있잖아요. 이때 그냥 20%를 올린 거예요. 여기서 바닥에서 그냥 동시호가 때 삑 하고 한 20%를 올린 거예요. 이날. 그리고 쇼티 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런 노력 없이 그냥 올라온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당연히 오늘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얘가 그냥 죽든 아니면 여기서 다시 지지를 받고 다시 추가 상승을 하든 오늘은 반드시 흔들어 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 가능해서 오늘 시가 때 팔아도 굉장히 큰 수익이 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네. 그래서 의미를 알면 된다 라는 부분. 그리고 어저께 또 쌍용차 관련주로 EN 플러스 이게 올라왔거든요. 근데 이 종목은 저희가 정말 조심해야 된다고 했어요. 같은 쌍용차 그룹이라도 쌍용차 인수로 이제 올라온 거라도 이건 정말 조심해야 된다 라고 했습니다. 어제 영상 저희가 촬영했어요. 이 종목을 EN 플러스를. 네. 근데 왜냐하면 이게 연속으로 몇 년 동안 계속 적자였기 때문에 언제 갑자기 거래 정지를 당할 수도 있어요. 갑자기 유상증자 한다거나 뭐 무슨 공금 횡령을 했다거나 뭐 그런 안 좋은 악재 있잖아요. 아니면 감사 거절이 되거나 예를 들어서 이렇게 똑같이 안내를 해드렸는데 여기에 어떤 댓글에 막 감사 보고서 작성을 했다고 막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감사 보고서를 제출이 안 됐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몇 년 동안 적자인 기업들은 갑작스럽게 감사 의견 거절이 될 수도 있고, 갑작스럽게 유상증자를 발표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안 좋은 뉴스가 갑자기 나오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분들은 제대로 안 본 거예요, 이 영상을. 예. 그러니까 무조건 감사 의견은 적정 나왔다 이런 얘기만 하니까 이게 제대로 안 본 거예요, 영상 자체를 끝까지. 예. 보세요. 오늘 시가 어저께 상한가였는데 시가 마이너스 떠서 장중에 마이너스 20%까지 갔잖아요. 종가도 마이너스 12.8%예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요, 그런 이슈가 있어도 잘 안 해요. 예. 잘 안 해요. 근데 Q캐피탈은 내용이 다른 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흔적이 보여요. 얘네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흔적이 보이기 때문에 이제 추가 상승 여력이 있을 것으로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물론 갑자기 얘네들이 어쨌든 쌍용차 관련해 가지고 사실 상한가를 닫은 거잖아요. 물론 투자한 뭐 노랑통닭 그게 이제 뭐 매출이나 이익이 늘어난 것도 있지만, 사실 이것 때문에 이 정도 이슈로 종목이 상한가 가지는 않잖아요. 예. 그래서 쌍용차 인수설로 일단 상한가를 닫은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물론 좋은 뭐 이익이 크게 일어난 것도 있지만, 그래서 갑작스럽게 우리 쌍용차 인수 안 할 건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또는 우리 그 관심 없는데 이런 뉴스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이런 뉴스가 나오면 그건 뭐 속절없이 뭐 당연히 내려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런 이슈가 아니라 계속 쌍용차 인수설에 관련돼서 뭔가 어떤 그 행위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얘는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여져요. EN 플러스라는 이런 잡주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완전히 이거는. 예. 그래서 이런 종목은 올라가도 안 해요. 아쉬워하지도 않고 이런 종목은 애초에 하지도 않아요. 기왕이면은 제가 어제 영상에도 말씀드렸지 광림을 하죠. 기왕이면 만약에 단타를 매매를 해도 얘를 하는 게 낫지 왜 굳이 얘를 해요. EN 플러스를 굳이. 그러니까 얘는 반등 물론 이제 최저점 대비 반등을 주기는 줬어요. 얘도 반등을 주기는 줬는데 예, 다른 종목에 비해 굉장히 약하죠. 쌍방울이나 보시면 얘는 반등을 최저점에 샀다고 해도 반등을 14% 15% 줬거든요. 근데 광림은 여기서 재보면 31%. 그쵸? 쌍방울은 바닥 대비 45%. 자, 그리고 차라리 미래산업이 낫다 그랬어요. 미래산업. 쌍방울, 얘도 이제 쌍용차 관련주 얘가 3등주거든요. 얘는 바닥 대비 60% 올라갔어요. 오늘 하루에 바닥 대비 고점이 60%예요. 60%. 왜냐하면 하한가였거든요. 저점이. 예. 이런 걸 하지 왜 굳이 쌍방울 그룹주를 놔두고 왜 EM 플러스 이걸 왜 해요? 굳이. 예. 같은 그러니까 재료로 올라왔어도 이런 것들을 구분해낼 줄 알아야 된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이건 하지 마세요. 그냥 아예 올라가도 갑자기 정지될 수도 있으니까 이런 건 하지 마시고 차라리 Q캐피탈 그러니까 쌍방울 그룹주 그래서 쌍방울이나 광림 미래산업까지 그게 이제 쌍방울 관련주고 어제 영상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Q캐피탈이 새로운 뉴페이스로 이제 등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얘가 낫다. 차라리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세요. 근데 말씀드렸듯이 요런 이제 테마로 형성돼서 움직이는 애들은 이제 갑작스럽게 장 끝나고 나서 뉴스가 뜰 수가 있어요. 우리 뭐 인수 안 할 거다 아니면 뭐 인수합병에 뭐 관여 안 할 거다 이런 뉴스가 장중에 나오는 게 아니라 장이 끝나고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대처할 수 없게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반드시 조심해서 매매를 하셔야 되고 아직 쌍용차 인수 관련 해가지고 테마 자체가 살아있는 테마예요. 살아있는 테마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거는 맞아요. 여기로 돈이 다 모이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 얘 오늘 2,300억 터졌죠. 광림 볼까요? 광림이 오늘 6,000억 터졌어요. 근데 보세요. 역사적으로 이렇게 터진 적이 없어요. 얘가 1996년도에 상장됐는데 오늘 최고 거래량이에요. 거래량이 최고예요. 쌍방울 볼까요? 돈이 이쪽에 다 몰리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이게 쌍방울도 2008년도에 상장이 됐잖아요. 보세요. 오늘이 역사적으로 최고의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터진 날이에요. 오늘. 그러니까 돈이 다 일로 몰리기 때문에 여기에서 단타를 치더라도 여기에서 놀아야지 쓸데없는 데서 놀면 안 돼요. 만약에 단타를 치더라도 이런 잡주 이런 기업에서 노니까 수익이 안 나요. 이런 데서 놀면. 그래서 기왕이면 쌍용차 그룹 그렇죠? 인수합병 그룹에 만약에 내가 단기로 또는 단타로 매매를 할 거다라고 하면 쌍방울 그룹, 쌍방울, 광림, 미래산업 그리고 오늘 새롭게 나온 Q캐피탈 요 정도가 일단은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얘네들은 실시간으로 그렇죠? 갑작스럽게 변동폭이 심할 확률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잘 대응하실 수 있는 분들만 이제 참여를 하시는 게 좋아 보일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